2025년 대비 승마지도사 박 핵심 정리 8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깔집의 종류,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크게 톱밥, 톱밥 펠릿, 볏짚, 집들이죠.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대체깔집, 고무매트, 대마 같은 대체깔집 이렇게 있습니다. 톱밥 펠릿. 톱밥은 포자가 없죠. 관리가 용이하죠. 흡수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나무니까 나무를 잘게 한 거니까 흡수성이 매우 좋겠죠. 그래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마사, 물을 잘 이렇게 머금고 있으니까 흘리지 않겠죠. 대신에 말이 원래 나무니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먹을 경우에 소화장애 일으킬 수가 있고 분뇨가 아래로 스며들어서 오염이 되고 그 톱밥이랑 분뇨가 섞이면 가스도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축축해지기 때문에 발굽도 물러지고 편자와 발굽 사이에 젖은 톱밥이 끼어서 발굽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볏짚, 밀집, 귀리집. 요거는 먹더라도 뭐 문제 없겠죠. 그리고 볏짚은 톱밥에 비해서 뭐 시즌이 맞아야긴 하겠지만 저렴하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성 유지가 좀 편하다. 근데 야생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야외에서 있던 볏짚이나 밀집이나 귀리집은 곰팡이나 먼지, 벌레 이런 거가 껴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이는 어떡하냐? 당연히 종이는 버리는 종이를 썼겠죠. 신문지 같은 거. 일단은 버리는 종이면 구입비가 싸겠죠. 근데 여기는 그게 똥 오줌 다 섞였을 때 그걸 누가 처분해 줄 것이냐? 처분이 어렵고 뭉개지며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요. 요거는 그 종이 신문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옛날에 신문지에는 납으로 인쇄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납으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납 중독이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아마 납으로 인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굽이 쉽게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체깔집으로 고무 매트나 대마가 있는데 이런 거는 포자도 없고 흡수성도 좋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마이와 말이 쉽게 더러워질 우려가 있고요. 요거는 또 많이 비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곰팡이, 먼지, 호흡기계 장애 하면 볏짚을 생각하시고 납중독 하면 종이 생각하시고 비싸다 하면은 대체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가스 나오고 발굽에 끼고 뭐 이런 게 톱밥 펠릿 이렇게 생각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사 방목관리입니다. 요것도 막 나오는 문제가 엄청 많은데 뭐 시험에 꼭 한 번씩은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쭉 읽어서 이기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외우실,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의 방목지는 평탄한 게 좋겠죠. 경사진 곳보다는 평탄한 게 좋겠죠. 경사진 곳은 달릴 때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말도 방목할 때 막 되게 뛰어놀고 경쾌하게 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평탄한 것이 좋고요. 너무 낮은 지역도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진흙탕이 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관모 펜스를 여러 가지 종류로 칠 수가 있는데 관모 펜스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관목으로 나무로 이제 펜스를 쭉 하면은 그 나무를 이제 가지와 잎이 무성한 상태로 심어서 펜스를 쓸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가을에 겨울에 낙엽지면 구멍이 생기죠.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요. 출입문은 말이 밀치고 나가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안쪽으로 열리게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대피소는 악천후를 피신하고 태양빛이 뜨거울 경우 열사병도 예방해주고 비를 자주 맞을 경우 피부병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해줄 수가 있습니다. 방목장 중간이나 가장자리에 키 큰 나무가 있으면 강한 비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방목지 토질은 마사토, 우리 식물 키울 때도 마사토 좋은데 방목지도 마사토가 많아서 물이 잘 빠지는 곳이 좋습니다. 말이 항상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통은 있어야 되고요. 물통은 당연히 수시로 세척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물통은 녹슬지 않게 비철금속 재질로 하고 땅을 파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독이 되는 풀이나 나무는 제거할 수 없으면 말이 접근할 수 없도록 펜스를 쳐야 되고요.
방목장 중간이나 가장자리 키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늘을 만들어 햇볕을 가려주기도 하고 강한 비바람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책에 있는 원래 문장이고요. 요게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뭐 조금씩 바꿔서 이제 보기 넷 중에 하나 선택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 고르시면 되고요. 말의 영양과 사양, 소화기관의 특성과 소화입니다. 말의 타액에는 전분 소화 요소인 아밀라아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밀라아제가 이제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데요. 사람의 침에는 들어있죠. 근데 말의 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에는 전체 소화장기의 10% 정도로 체중에 비해 작아서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섭식 활동을 합니다. 가스트린은 위벽에서 위산과 단백질 분해 요소 펩신의 전구 물질인 펩시노겐 분비를 촉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전환을 한다.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한다. 이거 어려운 문장인데 어쨌든 그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고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소장은 말 소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길이가 짧고 장 내용물의 통과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소장 상피세포에 흡수된 당류와 아미노산은 모세혈관과 간문맥을 통해 간장으로 이동한다. 담즙산에 의한 유화 작용으로 소화효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대장, 섬유소 및 소장에서 소화되고 남은 전분이나 단백질들이 미생물 발효에 이용된다.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분되며 미생물 활동에 의한 소화는 대부분 맹장과 결장에서 일어난다. 곡류 사료를 다량 공급할 때는 젖산 미생물이 활성을 띈다. 풀사료에 함유된 섬유소를 장내 미생물 발효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 이용할 수 있다. 대장은 미생물 발효예요. 대장 내 미생물의 종류와 수는 섭취하는 사료 종류와 사용관리 형태에 따라 크게 변한다. 곡류, 전분 같은 곡류 사료를 다량 공급할 경우 소장에서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상당량이 대장으로 유입되는데 대장에서 전분을 분해하기 위한 젖산 미생물 활성이 증가됩니다. 젖산의 함량 증가는 장 내용물의 pH를 저하시키고 배앓이나 제염의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풀사료주에 사용을 하고 곡류 사료는 최소화하면서 여러 번에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우리도 뭐 안 먹던 고기 갑자기 고기만 잔뜩 먹으면 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기와 풀을 적당히 섞어줘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 내용물의 pH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뭐 젖산 미생물 활성이 감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문장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곡류사료. 말의 주사료는 풀사료지만 곡류나 농사료로 일부 부족한 영양소 및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옥수수는 조 단백질과 라이신 함량을 낮으나 귀리나 보이보다 가수와 에너지가 높다. 요거 문장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요거 그냥 요대로 외우세요. 옥수수는 조 단백질과 라이신 함량은 낮으나 귀리나 보리보다 가수와 에너지가 높다. 소매피는 인 함량이 높고 대부분 피팅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공급하면 안 된다. 곡류를 통한 전분의 다량 공급은 배앓이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심하면 제협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곡류 제협염이요. 대두박이 조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사료입니다. 44%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의 비정상적인 발효는 풀사료보다 농사료를 다량 공급할 때 많이 나타난다. 풀사료를 많이 먹어야 그 위에 자극이 촉진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질들이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풀사료는 위를 팽창시키고 위산의 분비를 자극해 위 내용물의 pH를 낮춤으로써 미생물의 비정상적인 발효를 억제합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아까도 pH 낮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문제된다고 그랬는데 했는데 이건 대장에서 얘기고요. 여기서는 위에서 얘기입니다. 일단 위는 뭘 먹었잖아요. 뭘 먹었으면은 뭐 야외에서 세균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막 되게 그런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있을 수 있는데 위산이 많아서 pH가 낮아지면은 그 미생물이나 그런 거 다 죽겠죠.
죽으니까 우리 소화효소로 흡수가 될 수 있게 좋게 되는 거지 비정상적인 발효는 많이 억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의 pH와 대장에서의 pH가 낮아지는 그거는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궤양은 농사료를 다량 공급하는 훈련 중인 말에게 나타난다. 농사료 많이 먹으면 말에게 많이 나타나죠. 보통 훈련 중인 말한테 농사료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인 것 같아요. 위에서 혈류를 흡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의 가스가 생산될 경우 고창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소 보면은 소 배에다가 바늘 꽂아갖고 가스 빼는 거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창증이. 말의 대장에서 미생물 발효에 의한 에너지 생산 과정입니다. 미생물은 셀룰라제를 분비하여 셀룰로스를 단당류로 분해합니다. 미생물은 단당류를 이용하여 혐기 발효 과정을 통해 자기 에너지를 얻고요. 미생물 발효 과정에서 생산된 휘발성 지방산, 초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은 초식동물이 흡수하여 에너지로 이용됩니다. 선무소의 미생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휘발성 지방산은 대장에서 혈류로 흡수됩니다. 섬유소 셀룰로스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셀룰라제에 의해 분해되어 발효에 이용됩니다. 이거랑 문장을 거꾸로 쓴 건데 이렇게도 문장이 나오고 이렇게도 문장이 나오니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생물 발효 과정에서 생산된 휘발성 지방산, 초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대장에서 혈류로 흡수됩니다. 말은 단위동물이지만 비섬유소성, 과섬유소성 탄수화물 모두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는 위가 여러 개잖아요. 4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에서 다시 꺼내서 다시 씹고 다시 삼키는 그런 것도 하는 되새김질 그런 걸 하는데 말은 단위동물이기 때문에 되새김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그런 동물들은 비섬유소성과 과섬유소성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말은 단위동물이지만 대장에서 이런 발효 과정이나 아니면은 미생물 발효에 의한 그런 거기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섬유소성, 과섬유소성 탄수화물 모두에게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체내 지방이 계속적으로 과도하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틸코이가 케톤체로 전환되어 혈액에 남게 됩니다. 케톤체는 산성을 띠어 혈액 산성증이 나타나는데 이를 케토시스라 한다. 이렇게 해서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말의 영양과 사항, 영양소와 대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